호컬 뉴욕주지사와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 오늘 의료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허브 관련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소비자들이 전년 대비 4% 증가한 1,3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 맨해튼의 한 창고에서 위조 상품 21만 9천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퀸즈 써니사이드에 영화, TV 제작 스튜디오 이스트엔드 스튜디오 써니사이드 캠퍼스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2021년 기준 10만 명으로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 임시 쉘터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앞 텐트와 침낭을 펼치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교육국 소속 직원이 퀸즈에서 학교로 걸어가고 있던 15세 소녀를 타겟으로 납치를 벌이려다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캐티 호코 뉴욕 주지사와 에릭 애덤 뉴욕시장이 의료 부분 일자리 창출 및 교육 지원을 위한 마스터 플랜을 공개했습니다. 호코 주지사는 생명공학 분야의말로 우리의 미래라며 인재 양성 교육 지원 및 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발전하는 뉴욕주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정지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주 캐시 호컬 주지사와 뉴욕시 에릭 애덤스 시장이 오늘 공동으로 의료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교육 허브 관련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생명과학이야말로 미래를 살리는 산업이라고 강조하며 생명과학 분야 직업과 교육을 위해 사이언스 파크 및 연구를 위한 캠퍼스를 지원하고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직업교육 등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의료, 공중보건 분야에 접근이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스파크 킵스베이 마스터 플랜은 맨해튼 중심부에 생명과학 교육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안으로 향후 30년에 걸쳐 이를 통해 총 1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20억 달러의 경제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시에는 늘 훌륭한 인재와 인력이 넘쳐난다며 스파크 킵스베이를 통해 의료인재 양성 및 사회서비스 확대, 다음 세대 일자리 제공 등 우리의 미래와 직결된 이번 계획안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뉴욕시립대학교 큐니와 파트너십을 맺고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의료, 교육, 커뮤니티, 직업을 모두 연계해 협력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와 뉴욕시는 중등 고등교육기관을 의료 공중보건기관과 긴밀히 연결하고 직업교육을 통해 뉴욕시와 뉴욕주 전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으로 새로운 의료인, 생명과학자들을 꾸준히 배출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를 포함한 추수감사절 연휴에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소매업체들이 쇼핑 대목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추수감사절 동안 지출은 팬데믹 이전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이 평균 1,652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국제쇼핑센터 협의회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이번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지난해보다 4% 증가한 총 1,3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는 블랙 프라이데이 주말에 쇼핑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0%나 됐지만 70%는 할인이나 프로모션을 이용해 구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일폭이 큰 제품과 업체에서 쇼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월렛 허브가 아마존, 월마트, 메이시스, 코스코, 홈디포 같은 전국 온라인 및 오프라인 13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2023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에 나온 3,500개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월렛 허브에 따르면 평균 할인율 순위에서 가장 높은 업체는 JCPenney로 최고 60% 가까이 할인을 제공합니다. 뒤를 이어 메이시스 58.2%, 벨크 54.8%, 콜스 48.8%, 타겟 32.7%, BJ 30.1%, 베스트바이 29.8%, 아마존 28.5%, 월마트 26.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의류, 가전제품 등을 포함한
9개 제품 항목별 할인율을 조사했습니다. 가장 할인율이 높은 품목은 주얼리로 13개 소매업체가 평균 54% 할인율을 제공했고 의류와 액세서리가 평균 4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할인폭이 가장 작은 품목은 컴퓨터와 휴대폰으로 평균 할인율은 26%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소매업체는 특정 항목에서 더 좋은 딜을 제공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메이시스에서 가장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품목은 장난감으로 평균 44.5%였으며 콜스는 보석, 컴퓨터, 휴대폰 할인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리는 뉴욕의 차이나타운 등 맨해튼 중심가 거리에서 위조 상품이 불법으로 판매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맨해튼에서 약 22만 점의 짝퉁이 압수됐습니다. 추정 소매 가격은 10억 달러로 위조품 압수 사건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은 국토안보수사국과 뉴욕 경찰국이 합동수사를 통해 맨해튼의 한 창고에서 위조 상품 21만 9천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매가로 10억 3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각종 위조 상품 관련 사건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압수품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다미안 윌리엄스 연방검사는 아마다 소우와 압둘라이 자로 2명을 위조품 밀매 혐의로 체포했으며 이들은 맨해튼의 창고를 위조 상품의 유통센터로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압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이들의 법정 최고 형량은 징역 10년입니다. You hope that they would think twice of where that money's going. And also, some of these goods are made in the most squalid conditions. I've been there in China, and they're made in these squalid conditions with sometimes little children working there. They're working 16, 18 hours a day. 이들이 위조 상품을 보관했던 맨해튼의 창고는 대량으로 운송된 상품이 개별 판매원들에게 배분되는 일종의 물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PD는 성명을 통해 경찰과 연방정부는 위조 상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기업과 소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위조 상품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맨해튼에 이어 뉴욕 퀸 써니사이드에 영화, TV 스튜디오가 들어섭니다. 할리우드의 라이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프로젝트는 일자리 창출 등 82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와 뉴욕 엔터업계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뉴욕시 경제개발공사와 시장실 산하 미디어 엔터 사무국 그리고 이스트엔드 스튜디오와 함께 퀸즈 써니사이드의 영화 TV 제작 스튜디오인 이스트엔드 스튜디오 써니사이드 캠퍼스를 착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이스트엔드 스튜디오는 서부 퀸즈를 할리우드 라이벌에 준하는 제작 공간으로 키울 것이라며 1,5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성공적인 로컬 생태계 개선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착공이 이루어지는 이번 스튜디오는 34만 스퀘어피트 규모이며 사운드 스테이지는 7만 5천 스퀘어피트에 달합니다. 옥상은 1만 5천 스퀘어피트의 스테이지로 퀸즈, 브루클린, 맨하탄의 스카이라인을 모두 조망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제작, 오피스, 공장 등 지원 공간은 총 12만 5천 스퀘어피트 규모입니다. 이스트엔드 스튜디오의 다른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써니사이드 캠퍼스는 가상공간 촬영, 고속 광섬유 연결 인터넷 등을 지원합니다. 스튜디오 건설에는 총 2억 7,5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되며 준공 시기는 2025년 1분기입니다. 시정부는 지난 10월에도 맨하탄 내 스튜디오 착공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시정부는 이번 프로젝트로 건설 일자리 1,000개와 정규직 일자리 75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시의 영화 TV 업계는 82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18만 5천 명의 뉴요커들 역시 혜택을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이 업계 일자리는 전년보다 16% 증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 이민자들은 다시 늘고 있지만 한인 서로 미비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한인 서로 미비자 인구가 10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는 2021년 기준 1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인 2019년 12만 명보다 16.7%, 2017년 15만 명보다 34% 각각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가 20만 명을 기록한 2010년 통계와 비교하면 절반이 줄었습니다. 2021년 기준 전국 한인 인구를 고려하면 한인 20명 중 1명이 서류 미비자인 셈입니다. 이번 통계에서 서류 미비자 감소 현상은 한인뿐만 아니라 멕시코 출신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 인구는 405만 명으로 출신국별 통계에서는 여전히 최다 국가로 파악됐지만 연도별로 보면 2019년도에 435만 명에서 30만 명이 감소했습니다. 또 2017년에 495만 명에서 무려 90만 명이 빠져나갔습니다. 한인과 멕시코 출신 서류 미비자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미 전체 서류 미비자 수는 1,050만 명으로 2019년에 1,020만 명에서 30만 명이 늘었습니다. 미국 내 서류 미비자 중 405만 명, 38.6%가 멕시코 출신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고 다음으로는 엘살바도르 출신이 80만 명으로 두 번째이며 인도, 과테말라, 온두라스, 중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류 미비자 인구가 급감한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코로나19 팬데믹 타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2021년 뉴욕주에서는 서류 미비자도 실업수당을 받게 됐지만 합법 신분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 규모였습니다.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실제로 집계되지 않은 서류 미비자까지 합한 한인 서류 미비자 인구를 총 15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뉴욕과 LA 등 대도시에 서류 미비자가 집중돼 있으며 뉴욕주 약 2만 명, 뉴저지주에는 약 1만 명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뉴욕주에 거주하는 총 서류 미비자 인구는 약 60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저지주 서류 미비자 인구는 약 45만 명으로 역시 소폭 감소했습니다. 전국에서 서류 미비자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캘리포니아였으며 텍사스, 플로리다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장 관저 앞에 수많은 난민이 몰려들었습니다. 텐트와 침낭을 들고 몰려든 망명 신청자들은 뉴욕시가 임시 쉘터 거주 기간을 30일로 제한한 데 반발하며 난민을 노숙자로 전락하게 하는 뉴욕시 행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정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시가 망명 신청자 문제로 인한 경제적 위기로 인해 결국 각 부처의 예산을 5% 삭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뉴욕시 경찰국 인력은 물론 차기 경찰학교 학생 모집 및 신규 경관 배출, 그리고 뉴욕시 공립학교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는 등 치안과 차세대 교육에 대한 우려가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명 신청자들을 지원하는 금액 역시 20% 감축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뉴욕시는 더 이상 공간도 자금도 없다며 망명 신청자들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내려는 입장이지만 뉴욕시에 도착한 난민들은 비인도적인 처사라며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뉴욕시장 관저인 그레이시 맨션 앞으로 텐트와 침낭이 들어섰습니다. 망명 신청자들이 뉴욕시 임시 쉘터 제한 조치에 반발하며 시위를 벌인 것입니다. 올 가을 뉴욕시는 망명 신청자들의 쉘터 거주 기간을 30일로 단축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망명 신청자들은 30일간 스스로 주거지를 찾아 나서야 하며 찾지 못할 경우 또다시 쉘터 신청 절차에 돌입해야 하는 등 한 달의 마감 시한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뉴욕시는 40년 넘게 라이트 투 쉘터 조례안을 통해 노숙자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이 망명 신청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뉴욕 주정부 역시 해당 조례의 취지는 노숙자와 가족을 인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세계 각국서 몰린 망명 신청자를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난민들은 이러한 쉘터 거주 30일 제한 제도가 수많은 난민들을 한겨울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재 6만 5천 명의 난민이 뉴욕시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뉴욕시는 임시 쉘터 건축 및 장소 지정 과정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경제적, 사회적 위기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뉴욕시 망명 신청자 문제로 인해 연방 정부는 베네수엘라 출신 망명 신청자에 한해 18개월 노동허가서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원책을 내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연방정부가 국경을 개방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연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욕 퀸즈에서 10대 소녀가 등교길에 납치당할 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 만에 납치를 시도한 용의자가 검거됐는데 뉴욕시 교육국 소속 직원이었습니다. 김문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교육국 직원이 등교길이던 소녀를 타겟으로 납치를 벌이려다 경찰에 기소됐습니다. 32세로 밝혀진 뉴욕시 교육국 소속 직원이 퀸즈에서 학교로 걸어가고 있던 15세 소녀를 납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뉴욕시경은 오늘 오전 해당 사건을 보고하며 현재 용의자가 아동 납치범으로 기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32세 요게스워 나린으로 밝혀진 용의자는 뉴욕시 교육국에 소속된 온도 조절 장치 수리공으로 밝혀졌으며 여러 학교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학생들과 직접 연관성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피해 소녀는 요게스워 나린으로 밝혀진 남성이 퀸즈 프란시스 루이스 블러버드와 113로드에 자신의 차를 세우고 그 옆에 서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뉴욕시경은 나린이 피해 소녀를 잡으려고 했고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검은색 SUV 차량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으며 사건 하루 만인 어젯밤 그는 아동 납치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 의장인 잔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 예산은 뉴욕의 미래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학교 예산을 삭감한 뉴욕시의 결정에 큰 실망을 표현하고 아담스 시장은 학교에 대한 예산 삭감을 다시 생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 전문 매체 초코비트는 아담스 시장의 교육부 예산 삭감 계획에 대해 올해 교육부 예산에서 약 5억 5천만 달러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매우 큰 금액이며 뉴욕시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무료 프로그램과 여름 방학 동안 진행되던 서머라이징 프로그램 등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제31대 뉴저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 오후 5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다고 밝혔습니다. 21일에는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관위는 오전 10시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후보자 번호 추첨, 후보자 자기소개, 후보자 토론회 장소 및 날짜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현재 에드리안 리 베넬리 그룹 사장이 후보자 등록을 마쳤으며 미셸 송 전 뉴저지 한인회 수석 부회장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다니엘 리 위원장을 필두로 백승민 부위원장과 차영자, 정명임, 한보영, 이종석, 강은주, 전경업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선거는 다음 달 12일에 진행됩니다. 18세 이상 뉴저지 거주 한인은 누구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상정한 새 예산안에는 2024년 1월 7일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홀랜드 터널 등 항만청이 관할하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를 63센트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JFK 공항과 뉴아크 공항의 에어트레인 요금을 25센트 올리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올 1월 교량 및 터널 통행료를 $1, 에어트레인 요금은 25센트 올렸는데 2년 연속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인상이 현실화되면 내년부터 조지 워싱턴 브릿지와 링컨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는 현금 기준 $17에서 $17 63센트로 오르며 이지패스 요금은 피크 시간대 $14 75센트에서 $15 38센트, 오프 피크 시간대 $12 75센트에서 $13 38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뉴욕 한인회 긴급회칙 개정위원회가 뉴욕 한인회 이사회에 회칙 개정안을 제출한 가운데 그동안 문제로 지적돼 왔던 공탁금, 선거 등록비를 $3만 줄이기로 했습니다.
회장 선거 출마 시에 필요한 한인회 경상비에 대한 보증인과 공증인 조항도 삭제됩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당시 논란과 공방이 이어졌던 한인회장 출마 자격도 완화됐습니다. 뉴욕 지역에 거주하는 35세 이상 성인 중 한국인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인회장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특히 38대 뉴욕 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에서 한인회 활동을 2년 이상 한 사람이라는 조항이 추가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17명으로 제한됐던 이사회 인원도 최소 21명에서 최대 99명으로 확대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